네, 안녕하세요. 하카dem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건데요. 오른쪽 위에 학습할 내용을 봐도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두 번째는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이에요. 근데 줄 쳐져 있는 게 위에 덧셈이죠. 이 덧셈이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덧셈을 조금 굉장히 길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뺄셈을 가볍게 볼 예정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복습할 내용이 있어요. 정수가 뭔지 간단하게 봐야 돼. 정수. 정수는 간단하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자연수, 그리고 0, 그 다음에 자연수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인 숫자들이 정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위에 있는 숫자들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더해 본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덧셈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어제 배웠던 수직선이 있다라고 할게요. 덧셈을 생각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바로 쓰고 지울 거부터 할게요. 얘들아, 3 더하기 5는 뭐죠? 8이죠. 기억날 거예요. 그럼 우리 양의 부호는 생략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사실은 저 위에 식은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5라 그랬죠. 자, 여기서 우리 가볍게 더하기와 양의 부호의 차이를 알아보고 갈 거예요. 더하기는 양쪽에 숫자가 와요. 그 두 개를 합한다라는 뜻이고요. 숫자 바로 앞에 부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 부호는 이 3이라는 숫자의 상태를 표시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는 문제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 빨간 거는 상태를 표시하는 거다. 잠시 후에 수직선으로 더하기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수직선에서 기준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0이라고 부르는 원점이었어요. 원점. 이 원점에서부터 플러스 5랑 마이너스 7을 더해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원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5의 의미 중에 수직선에서는 뭘 생각할 거냐면 플러스가 오른쪽이었죠. 오른쪽 방향으로 5만큼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친구가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을 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 7은 뭐를 의미할까? 왼쪽으로 7만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로 이 친구가 옮겨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7칸을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어요? 그럼 이 친구가 어디에 서 있게 됐어요? 마이너스 2에 서 있게 됐죠. 정답이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의 의미는 어느 쪽 방향으로 갔는가에 대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시 아시겠죠? 이런 방식으로 덧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똑같이 플러스 5와 마이너스 7을 더할 거예요. 근데 플러스 5는 5대 때린 것이라고 할 거고 마이너스 7은 7대 맞은 걸로 합시다. 이건 늘 맞추더라. 5대를 때리고 7대를 맞았어. 그럼 나는 2대 손해일까 이득일까? 맞아요. 손해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겁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편했습니까? 첫 번째는 수직선을 그려서 이 원점에 내가 존재하고 있고 이 플러스 5와 마이너스 7의 의미를 오른쪽 방향과 왼쪽 방향으로, 그래서 더하는 순서에 맞게 5칸을 가고 7칸을 돌아와서 마이너스 2로 돌아왔기 때문에 정답이 마이너스 2가 나왔던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였어요? 5대를 때리고 7대를 맞은 서로의 타격 상태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 경우는 똑같이 결론은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어떻게 더 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걸 떠올리시면서 정수의 덧셈 먼저, 여기 위에 정수의 덧셈 먼저 익숙해진 다음에 유리수로 넘어가야 돼요. 정수가 충분히 익숙해져야 유리수를 가기 편한 거니까 정수를 자꾸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간단한 예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어요. 첫 번째 이거는 간단하니까 세 대를 때리고 두 대를 또 때린 거예요. 플러스 5. 두 번째 거 세 대를 때리고 여섯 대를 맞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세 대를 더 맞은 셈이 됐죠. 손해를 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한 대를 맞고 두 대를 때렸어. 그럼 내가 한 대를 더 때린 게 되고요. 슬프지만 세 대를 맞고 네 대를 또 맞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7, 7대를 맞은 셈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는 3칸을 갖고
2칸을 더 갔어. 그래서 플러스 5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3칸을 오른쪽으로 갔고 6칸을 왼쪽으로 갔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한 칸을 왼쪽으로 먼저 갔죠. 마이너스 1이니까. 왼쪽으로 한 칸을 먼저 갔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2칸을 더 갔어.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 1이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노란 걸로 해볼까? 여기서 잘 안 보이긴 하네. 왼쪽으로 3칸을 가고 왼쪽으로 4칸을 더 갔어. 그럼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7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7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를 몇 번 돌려봐도 되고 비슷한 문제를 풀어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배웠던 정수의 덧셈을 통해서 유리수의 덧셈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외운다기보다는 이 두 가지의 말이 익숙해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에요.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양의 부호, 즉 양수랑 음수, 예를 들면 플러스 5와 뭐 마이너스 2. 잘못 적었네요. 미안해요. 수정할게요. 바로 부호가 같은이에요. 다시 부호가 똑같은 거니까 예를 들면 플러스 5 더하기 플러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1 같은 유형이 됩니다. 두 수의 절대값의 합이죠. 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값이니까 첫 번째 문제 같으면 절대값은 앞에 거는 5, 뒤에 거는 2잖아요. 즉 부호가 없는 숫자만. 그러면 그 두 숫자를 합한 다음에 둘 다 무슨 수야? 양수였죠. 양수를 붙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둘 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더 멀리 가겠죠. 두 개만큼 더 오른쪽으로 갑니다 라고 적는 거고, 아니면 5대 때리고 2대 때린 거니까 때린 건 확실해 부호가. 그리고 때린 양을 구하기 위해 2개를 더하는 거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부호는 반대지만 내가 왼쪽으로 3칸을 가고 한 칸 더 갔어. 그럼 아무튼 간에 왼쪽으로 간 거리는 3 더하기 1은 4칸이 될 거잖아요. 근데 방향이 왼쪽이니까 왼쪽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부호가 다른 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4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얘는 3대를 맞고 3대를 때리고 4대를 맞은 거죠. 이해됐어요? 내가 때린 게 3대인 거고, 맞은 게 4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때리고 맞고 한 건 의미가 없잖아. 이익과 손해가 둘 다 아니니까. 0이나 마찬가지니까. 다 0이 돼버리니까 결국 나는 한 대를 맞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즉, 이 각각 숫자들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 3이랑 4, 즉 절대값이라고 하죠. 요 3이랑 4의 차이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지금 내가 더 많이 때렸어? 많이 맞았어? 많이 맞았죠? 그 절대값이 큰 숫자의 부호를 가지고 오면 끝나는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1로. 아까 전에 그림으로 풀었던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선생님 아까 그게 더 쉬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까 그게 더 쉬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단계를 넘어야만 우리가 유리수의 덧셈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이 단계가 어려운 사람은 나중에 와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에 틈틈이 수직선도 그려보고 뭐 다른 방법 되게 많아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그런 거를 조금씩만 염두에 두고 있으면 언젠가 유리수의 세계로도 올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문제 풀어볼 거예요. 지금 이거는 두 수의 부호가 똑같죠? 똑같으니까 그 양의 부호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절대값이라고 하는 숫자만 있는 요놈들을 더해서 8 더하기 3 다 알고 있죠? 1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호가 달라요. 부호가 달라. 맞죠? 그럼 둘 중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쓰는 건데 얘는 3대 맞고 3대를 때린 거야. 즉 본전이죠. 0이 됩니다. 아니면 뭐 오른쪽으로 3칸 갔다가 왼쪽 3칸 왔으니까 제자리에 그냥 있겠지 사람이. 그쵸?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이건 또 부호가 달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둘 중에 숫자가 더 큰 거는 여기 5.3이랑 절대값이 큰 거 2.2 있을 때 5.3이니까 양의 부호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3 빼기 2는 1, 5 빼기 2는 3. 3.1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 똑같이 오른쪽에 분수가 나왔죠. 혹시 소수의 뺄셈이나 분수의 통분 같은 거 까먹은 친구들은 칸 아카데미에 가서 조금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부호가 똑같이 음수죠. 그럼 일단 부호는 무조건 음의 부호를 가지고 오면 되고 이 두 개를 더하기 위해 통분을 할 거예요. 3을 곱해서 15분의 9 그리고 여기는 5를 곱해서 15분의 5 이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였죠. 그럼 분모가 똑같으면 숫자만 더하면 되니까 분자만 더하면 되니까 15분의 14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내용 뺄셈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이 덧셈이랑 뺄셈이었어요. 근데 아까 덧셈은 퍼펙트하게. 혹시 퍼펙트하게 못 끝낸 친구는 영상을 다시 봐도 되고 아니면 오늘도 칸 아카데미 문제를 풀 생각이에요. 어려운 친구들은. 그럼 칸 아카데미 문제 풀면서 헷갈리면 쌤 영상 한 번 더 보러 오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뺄셈으로 마무리할 건데 뺄셈은 내용이 굉장히 쉬워요. 자, 두 수의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수부터 볼게요. 플러스 5에서 플러스 3을 뺄 거예요. 그럼 사실 얘들은 양수이기 때문에 자연수의 뺄셈이죠. 5 빼기 3이니까 2가 나옵니다. 너무 쉽죠? 이거 말고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푸는 건 초등학생식이에요. 이렇게 이제 안 풀어야 돼요.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볼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5에서 뒤의 수가 지금 빼는 수거든요. 이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면서 덧셈으로 고친다는 얘기야. 자, 앞에는 그대로 두고 뒤에 빼는 수의 부호를 양수로 바꿔. 음수였으니까 양수로 바꾼 거야. 그 다음에 이 빼기를 뭘로 바꾸는 거야? 더하기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8이에요. 조금만 더 해볼게.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3을 뺄 거야. 언제나 뒤에 숫자가 빼는 숫자입니다. 알겠죠? 그럼 앞에 숫자는 그냥 적어놓고 뒤에 숫자의 부호가 바뀌어. 양수였으니까 이번엔 음수로 바뀌어. 그 다음에 빼기가 더하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뺄셈스를 덧셈스로 바꿔서 푼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마이너스 5는 왼쪽 5칸, 마이너스 3은 왼쪽 3칸이니까 총 왼쪽 8칸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5대에 맞고 3대를 또 맞았으니까 8대를 맞는 게 됩니다. 뺄셈 이해되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헷갈리는 친구들은 여러 번 돌려보라고 좀 짧게 만들었어요. 길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영상 차근차근 더 보면서 문제까지 풀어봅시다. 수고했습니다.